단지 걱정스럽고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을 이번 4.15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장으로 물리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63명 사탄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통합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과 지금 야당 통합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남겨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명박 후보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전투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인기가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사실은 당내에서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지지가 높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갤럽이니 뭐니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있었죠. 어찌되었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5년이 흘렀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당이죠.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꿨을 텐데 새누리당에 이제 후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달겨든 사람이 김무성이었습니다. 김무성이라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대회에 나갈 때 국회의원들 80명, 90명 모아놓고 대권 연습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통령 처음 임기 시작하는데 그 대권 연습하는 게 어딨냐. 이제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린이다 뭐 어쩌다 이제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김무성이라는 분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간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꼬꾸라지게 됐죠. 그 다음에 김무성을 대신해서 나온 사람이 유승민이었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는 과정을 대통령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초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들한테 낙점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반기문을 낙점을 했고 이른바 대통령을 도와주는 사람들 주변에서는 최경환 의원을 낙점을 했죠. 그 당시 저도 사무총장 지내고 조직총괄본부장 지내고 몇몇 안 되는 친박의 핵심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내심 대통령의 내락을 받고 싶었습니다만 뭐 그거는 대통령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최경환 의원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물리고 우리 당이 막 어렵게 되고 탄핵 국면에 들어가고 그럴 때 뭐 제가 후계자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대통령께서 저를 당을 맡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홍문종이가 그나마 친박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과거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결국 생각을 한 거죠. 뭔 생각을 한 거냐. 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앞으로 미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뭐 택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낙점받았다고 해서 전면에 등장하면 결국은 보수 우파 후보로서는 자기들이 갈 길이 없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저쪽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들과 이 탄핵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거죠. 탄핵 문제가 거론된 다음에는 사람들은 신이 났죠. 박근혜, 친박 한꺼번에 다 몰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겠다. 그거보다 더 꿀단지 같은 제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보수우파를 괴멸시키고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게 되고
결국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이 일련의 과정, 나라가 도탄에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력을 잡을 욕심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했던 거죠.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자기들이 하게 된 거고 결국은 자해공갈단 비슷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자기들도 죽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시게 되고 그리고 권력은 절로 넘어가게 되고 문재인 정권에 넘어가게 되고 잠깐 자기들이 중간에 도입하려고 했던 반기문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난리가 났는데 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른바 친위 세력, 사실은 대통령 탄핵하는데 친위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시키면 자기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다시 권토중립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국은 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가게 된 것은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말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국민의 진탈을 받게 되고 이렇게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큰일 났다는 걸 이제 깨달게 된 거죠. 아, 이게 나라가 큰일 났다. 허겁지겁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돼야 된다. 늦게나마 깨닫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지금 보수우파가 재관하는데 또 탄핵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잖아요. 근데 탄핵 문제를 잘 보면 또 옛날에 한패 먹었던 김무성, 유승민, 친이 이 사람들이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묻고 가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거죠.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탄핵을 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때 탄핵은 잘못된 거다. 지들 욕심에 의해서 그랬다. 지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은 뭐 반기문으로 대통령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말하는 적폐 친박은 몰아내고 뭐 혁신 보수파를 만들 수 있었다.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탄핵한 자체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빡빡이 세고 탄핵 잘했다 그러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했다 그러고 자기들은 촛불 구태타가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그러고 저는 지들의 잘못된 권력 욕심 그리고 촛불 구태타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탄핵에 참여하게 했고 자기들은 탄핵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대한민국에 갖고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자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또 대한민국 전체를 우습게 하는 거고 보수우파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다. 보수우파 사람들한테 자 그때는 탄핵 문제는 덮고 넘어가자.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뭐 혁신 뭐 보수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전면에 서서 정권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친박 논쟁을 또 불러일으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뒤로 앉아가지고 쑥덕쑥덕 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의 민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 뇌물죄가 없다는 거, 국정농단 대통령제에서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냐. 따지고 보면 지금 국정농단은 대통령이 지금 30년형 받았다면 이 사람들은 300년형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국민들이 시각이 깨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과거를 자기들이 시인해가지고는 도저히 내세울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양념하고 뭐 거짓말을 그러다가 그 거짓말의 결정판이 탄핵을 묻고 가자는 거였어요. 탄핵을 묻고 우리가 가야 되겠다. 탄핵을 묻고 가자. 우리 문재인 끌어내리는 거 이거에 우리가 하자. 그걸로 다 구심점 모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또 옛날 때가리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보수우파인 양하고 이른바 친박 니들은 그 탄핵에 잘 못한 놈들이니까 반성하고 집에 가고 출마하지도 말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과연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그러면 황교안은 뭘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탄핵의 주범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막 야단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서리까지 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황교안이라는 분은
사실 책임이 그렇게 가벼울 수 없죠. 그 당시에 일어났던 행정들을 뭐 다 일일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분이 이른바 이 당의 주인이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세력이든지 자기를 받쳐주는 세력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이 당의 명패를 가로달고 이거의 당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온 거죠. 그 당시 황교안 대표가 올 때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들어맞았어요. 왜냐하면 탄핵한 사람들은 뭐 당을 맡길 수 없고 또 밖에 나가 있었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지만 그거는 자기 세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홍준표가 죽은 거죠. 된 거죠. 그래 이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당의 지형을 보니까 월급 사장으로 왔는데 가만 보니까 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을 황교안 당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친박 의원들은 어찌되었든 지금 부모 이름 고아 같은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 붙들고라도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집에서 쫓겨나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른바 탄핵했던 사람들 찬탄파 사탄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이제 가만 보니까 보수 우파에서 자기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는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은 황교안 뒤에 숨어 있다가 황교안은 정치력도 없고 결국은 당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잘 하고 있으면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황교안이를 언젠간 밀어내고 자기들이 당의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익들이 합치가 돼서 황교안이라는 분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4.15 총선이 딱 당칠 겁니다.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천권을 황교안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탈당했다 들어온 사람들이 뭘 공언하고 있었냐. 황교안은 4.15 총선까지 못 갈 거다. 그 전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당을 좌지우지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황교안 미쳤습니까? 아니 당 공천권을 자기들한테 왜 줘요? 자기 세력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왜 그걸 주겠냐 이 말이야. 안 주죠 당연히. 그런데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당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식을 했건 머리를 깎았건 뭐 뭐를 했건 그거는 지금이라는 건 지금 당장 무슨 투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 행동에 대해서 그 평가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 저렇게 하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것도 다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 정책 욕심이나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그 바탕 위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가는 그야말로 못하나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항상 틀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뭐 잘했다 못했다는 저 역시도 제 스탠다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바이어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력이 없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자, 이제 지금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다시 어차피 보수우파가 다 집이 무너진 99칸 집이지만 우리 야당으로 봐서는 거기가 본과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먹기 위한 쟁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수 통합한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황 대표를 말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황 대표 입장에서 이제 통합을 무기로 해서 이제 뭐 비대위 만들고 뭐 어쩌고 하는 그 의도를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겠죠. 예. 통합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통합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 공화당은 지금 통합 논의 자체에 지금 나가고 있지 않잖아요. 통합 논의 자체에 나가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들끼리 탄핵을 묻고 가자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우리가 가가지고 탄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탄핵 묻고 가자는 사람 묻고 가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통합 논의 자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통합을 해라. 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는데 통합을 해라. 근데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도 알고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여간 어쨌든 돈만 챙기면 돼.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적당히 그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름표를 달아주면 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기 정치적인 지분이거든요. 이거 이제 선거 앞두고 자기들이 그런 이해가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그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름이 어떻게 됐든 될 거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그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선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결국은 그들이 뭐 큰 틀의 통합을 위해서 자기들은 지금 당장은 합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례와 미조를 보고 무슨 원칙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내지는 아예 그 얘기 자체를 논의 자체를 안 하게 될 것이다. 황 대표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황 대표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황 대표가 가지고 있는 떡 배분권, 공천권 이거에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하고 통합하자고 그러는 거지 황 대표하고 다른 통합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국은 우리 공화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된다. 결국은 통합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통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한테 좋다.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왜? 통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가 더 선명한 보수우파이겠지. 탄핵한 사람, 당신들 다 사탄파니까 이제. 거기 친박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사탄파니까 친박 몇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있으니까 자 사탄파 이들은 다 죽는다. 이제 보수우파 내에서는 사탄파 당신들은 우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뒤에 있는데 겁날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공화당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최소한도 4.15 총선에서 이 좌빨들, 이 공산주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다시는 준동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지만 4.15 총선에서 나쁜 놈들이고 말도 안 되는 놈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 문재인 끌어내리는 4.15 총선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단계로.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보기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못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63명의 사탄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국민들한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따라가고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지하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이번에 보수가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4.15 총선에는 사탄파가 청소되는 그런 선거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역시 보수 우파의 근간을 지킨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맡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4.15 총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4.15 총선에 우리 공화당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우리 공화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에 찬성한 사람, 탄핵에 반대한 사람 이렇게 딱 각을 세워서 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저희가 걱정스럽고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심정이에요. 대통령의 마음. 뭐 대통령의 마음은 잘 알 수 없으나 저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과 교분을 나누면서 대통령의 마음. 대통령 어떠실까? 저희도 우리 역사가 조국민주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기록할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도 있고 본인도 있고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역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삼손의
예를 들고 싶어요. 삼손이 그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데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아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힘이 다 빠졌는데, 마지막에 힘을 써가지고 평소에 적군보다 더 많은 적을 마지막에 삼손이 무찔렀다.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통령도 사람이시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은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용서 못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용서하시겠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한민국 역사의 지도자,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으로서 2,500만 북한 국민들을 해방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품으로 돌아와라. 우리가 받겠다. 대통령께서 천명하셨을 때 그게 대통령님의 하이라이트였고, 그것이 저 좌빨들이 촛불 쿠데타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결국은 삼손처럼 대통령 인기의 절정에 있어서 그 좌빨들을 막 물리쳤을 때의 박근혜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지금 이 사이로 대한민국 보수파가 살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의 이번에 보수우파가 져버리면 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될 텐데,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여태까지 물리쳤던 모든 좌빨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들을 이번 4.15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장으로 물리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키워딩이 뭘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63명 사탄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탄핵한 사람들이 돌아온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대통령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우리 공화당이 잘 되는 거 그거 원하지만 우리 보수 우파가 위대한 이정표를 새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바로 찾아오고 세계를 리드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재편입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실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걸까? 과연 우리 공화당의 대장으로서 태극기 세력의 대장으로서 앞장서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우리 이기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길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미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